징징거림이 반복되면 결국 엄마도 짜증이 치솟고 화가 나게 되는데 왜 또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지 육아상담소 이민지입니다. 이번 주 육아도 안녕하셨나요? 육아 일상에서 언제 가장 힘든지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아이가 징징거릴 때요. 생각보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아이의 징징거림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암요. 전문가인 저조차도 아이가 하루 종일 별다른 이유 없이 징징거리면 그 감정이 전이 되는 듯 버티기가 힘든 날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아이가 징징거릴 때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징징거릴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징징거릴 때 나는 왜 이렇게 감정 조절이 어렵고 화가 날까? 먼저 내 아이가 자주 징징거리는 순간을 떠올리면서 어떤 원인 때문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신의 욕구나 요구사항을 표현하고 싶지만 아직 그 표현이 서툴 수 있어요. 그리고 딱 꼬집어 원하는 거나 불편한 건 없지만 심심하거나 무료할 때 등 엄마 아빠의 관심을 끌기 위함일 수 있어요. 아직 정서 발달이 미숙하여 자신의 감정 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거나 불안하거나 짜증나는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때 이 징징거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조절력이 부족하여 규칙이나 한계를 설정해 줬을 때, 그러니까 안 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좌절감의 표현으로 징징거림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습관성 징징거림, 즉 학습된 행동 표현일 수 있어요. 징징거림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었던 경험이 있다면 감정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수 있겠죠. 보통 아이들이 징징거리는 원인은 이렇게 다양하지만 내 아이가 주로 어떤 경우에 징징거리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그 행동에 대해 제대로 훈육하고 가르쳐 행동을 수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이런 행동은 절대 단시간에 바뀌지 않겠죠. 징징거리지 않고 감정을 조절해서 원하는 것, 의사 표현을 언어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 또한 아이가 징징거릴 때 요동치는 감정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해요. 아이가 징징거리는 것을 듣고 있는 것도 힘들고 받아주는 것도 힘들지만 징징거림이 반복되면 결국 엄마도 짜증이 치솟고 화가 나게 되는데 듣기가 힘든 것도 있지만 부모는 그 상황이 반복되어 아이에게 계속 짜증과 화를 냈다는 것 때문에 후회되는 마음에 자책하게 되고 약순환의 반복이 우울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매일 반복되면 아이가 조금만 징징거리면서 짜증을 내도 미간이 확 찌푸려지면서 예민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아이에게 이런 감정이 드는 것 자체는 절대 내가 못난 부모라서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가 아니에요.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전인적 발달이 미숙한 아이에게는 반복된 가르침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실천해 주시면서 분명히 나아질 것이니 내 아이를 믿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루 종일 징징거리는 아이 대처법 1단계는 잠깐 관찰하세요. 아이가 징징거리기 시작하면 왜 또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라는 말로 자극하지 마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가 왜 징징거리고 있는지 아무 말 없이 아이 곁에서 일단 관찰을 해보세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눈으로 무슨 일이지? 라는 마음으로 관찰을 하는 겁니다. 쏘아보는 눈 금지예요. 원망의 눈도 금지, 무서운 눈도 금지입니다. 자, 2단계는 감정을 읽어주면서 동시에 대안을 제시해주세요. 아이를 관찰한 후에 상황을 파악했다면 너가 지금 심심해서 그렇구나. 너가 지금 화가 나서 그렇구나.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언어로 표현을 해주세요.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정서가 미숙한 아이들은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화가 난 거구나, 심심해서 그런 거구나, 속상한 감정이구나, 무서워서 놀란 거구나 인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엄마가 내 감정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있구나,
적대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고 일단 징징거리는 행동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공감해주는 것에서 끝나면 결국 내가 징징거리면 엄마는 내 마음을 다 알아줘 라는 마음으로 행동 수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징징거리는 행동 대신에 해야 하는 올바른 표현 방법인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너가 많이 속상하구나. 그럴 때는 짜증내고 징징 울기만 하면 아무도 모르겠지. 원하는 게 있을 때는 말로 이야기해줘. 그럼 엄마가 들어줄게. 알았지? 엄마 기다리고 있을게. 징징거림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주세요. 자, 3단계는 기다려주세요. 아이에게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실천할 수 있는 행동까지 명확하게 알려주면서 엄마가 기다릴게 라고 표현했다면 이렇게 해줄까? 이거 달라고? 이게 하고 싶었어? 이 문제 해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실천해 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이때는 아이 곁에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훈육한 후 떠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충분히 공감한 후 엄마 빨리 정리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이야기할 수 있을 때와 알았지? 라고 안내했기 때문에 잠시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기다려주는 것으로 아이는 스스로 감정을 처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자, 4단계는 칭찬으로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해 주세요. 자, 기다리고 있을 때 아이가 스스로 어느 정도 감정을 처리하고 다가와서 쭈뼛쭈뼛 오겠죠. 이거 하고 싶었어요 또는 속상했어 라고 말하면 똑바로 말해봐, 울지 말고 말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는 아이의 감정을 온 마음 다해 받아주시면서 짜증내지 않고 징징거리지 말고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너무 잘했어, 엄마가 잘 알아들었어 라고 말하면서 칭찬을 해주세요. 아이는 이게 옳은 행동이구나, 내가 잘한 거구나, 다음에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표현하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다만 처음에는 감정을 처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전혀 되지 않는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 감정 조절이 어렵거나 표현하는 것까지 어려운 아이들의 경우에는 4단계 전에 3.5단계로 모델링을 한번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울지 말고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 안아주세요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보여준 방법으로 아이가 똑같이 따라하면 그때 칭찬해주면서 4단계를 실천해주시면 됩니다. 당장 아이의 행동이 수정되지는 않지만 점차 나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실천해야 할 것만 알려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4단계를 일관되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양육자가 동일하게 반응해 주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의 변화를 보인다면 진심으로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평소 부모 또한 짜증내거나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아이를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아이 연령이 어리고 관찰했을 때 아이가 주로 피곤하거나 잠투정 또는 배고픔이 있을 때 많이 징징거린다면 일단 환경적으로 충분한 수면과 휴식 그리고 식사나 간식을 제공해서 아이의 신체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 또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하루 종일 징징거리는 아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그 행동을 가르쳐야 할지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